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대기업 회장의 저택에서는 조용히 축복을 기다리던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축복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식장을 감싸고 있었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단정한 드레스, 흐트러짐 없는 걸음. 그런데 그녀의 표정엔 긴장도 설렘도 아닌 이상할 만큼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젖은 옷차림의 식장 뒤편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경비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노파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부를 가리켰습니다. 그 여자는 20년 전에도 봤어요. 당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요. 하객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단 한 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고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장 한켠에서는 또 다른 여자가 어머니 유품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정말 처음 보는 게 맞을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 위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가 사실은 20년 전부터 시작된 복수극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그 결혼식 한켠에서 조용히 떨고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한 시기입니다. 아직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손이 떨립니다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지만 어린 저는 그저 엄마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았죠.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 하나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활발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또 잃게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나 결혼하려 한다. 상대는 회사에서 청소를 하던 오수진 씨였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아버지의 눈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척도 하지 못했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갑자기 젖은 노파가 식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죽음의 그림자를 지닌 여자야. 저는 본능적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20년 전 아버지 회사 창립식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구석에 젊은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처음이 맞을까요? 그날 이후 불길한 예감이 제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이유 없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없고 숨이 가빠지고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진 씨는 매일 밤 11시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자상한 표정으로 말씀하곤 했죠. 여보,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전 당신만 걱정돼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넌 내 삶의 축복이야.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 저는 우연히 복도를 지나다가 경비실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방,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아버지 옆에서 수진 씨가 주사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CCTV를 향해 쉿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경비실로 뛰어갔지만 지난 6개월치 영상이 전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누가 일부러 지운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분노와 두려움이 제 안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관 앞에서 오열하는 수진 씨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눈물은 진짜일까?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별채 쪽으로 향하는 수진 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밤중에 별채로? 왜? 저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별채 지하실, 낡은 철문 앞에서 수진 씨가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여기 숨어 있어야 해? 엄마,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다음은 서연이 차례야. 넌 그 애랑 결혼해서 이 모든 걸 차지하는 거야. 진짜 그 애까지 없애야 해요? 내 아버지처럼. 조용히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로 화분을 건드렸습니다. 쿵! 철문이 열리고 수진 씨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담장 뒤로 겨우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진 씨는 주변을 살피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위험하다는 것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좋은 갤러리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갈래? 전시회장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세련된 정장, 부드러운 미소. 그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소개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조카 준혁이잖아. 외국에서 공부하다 왔어. 준혁. 그는 친절했고 재미있었고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를 끼는 순간 저는 안쪽에서 작은 금속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메이크업룸 거울 앞에 섰을 때 립스틱으로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망쳐.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은 시작되었고 저는 준혁과 결혼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준혁은 와인 2잔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건배해요, 서연 씨. 잔을 들려던 순간 띠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미 백송이 배달이요. 저는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여는 동안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탁자 위에 놓인 준혁의 휴대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문자. 엄마 약 넣었어. 30분 뒤면 의식 잃을 거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와인을 화분에 버리고 마신 척 입술만 적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연기를 했습니다. 30분 후 준혁이 제 맥박을 확인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성공했어요. 이제 별채로 옮기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가 방금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본명은 박수진입니다. 20년 전 강민재 회장에게 파산당한 경쟁사 사장의 딸이죠. 뭐라고요? 20년 전 박철수 사장이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15살이던 딸이 지금의 수진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노파의 경고, 20년 전 사진 속 젊은 수진, 수진의 섬뜩한 미소,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준혁은 수진이 미혼모로 낳은 친아들입니다. 20년간 해외에서 키웠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회장님 커피에서 검출된 탈륨.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이 있습니다. 제 안의 공포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채에 잠입했습니다. 지하실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1995년 아버지 파산. 강민재 때문에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기억하자 꼭. 2015년 3월 1일 대한그룹 청소부 취업 성공. 3년 계획 시작. 2018년 6월 20일 강민재와 결혼. 1단계 완료. 2019년 1월 15일 강민재 제거 완료. 다음 목표 서연 제거 준혁에게 모든 것.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 빨간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 안에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준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일기장을 책상 위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엄마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서연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당신이 진심이었든 아니든 이미 늦었어. 그날 오후 저는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탈륨 구매 내역, 아버지 부검 재검사 결과, 수진의 일기장, 복구된 CCTV 파일, 그리고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가 수진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법정에서 수진 씨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어. 내 아버지가 목숨을 끊었어. 난 복수했을 뿐이야. 판사는 조용히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수진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그날
저는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감 중인 수진 씨를 마지막으로 면회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난 후회 안 해. 아버지 복수했으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복수가 결국 당신 자신의 삶까지 무너뜨렸잖아요. 25년. 인생이에요. 준혁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공항 출국장 마지막 인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동 묘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유품 속에서 찾은 작은 편지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제가 두 분의 이름을 지킬게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그림자도 우리 가족을 흔들지 못하게 할게요. 그날 회장실에 앉아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지만 진실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이라면 거울 속 도망쳐라는 글씨를 본 그날 아침에 저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